2025년 11월 17일 크립토 정보 시간입니다. 스타크넷, STRK는 어떤 코인이며 스타크넷의 스타크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최근 급등하는 이유가 뭔가? 지금부터 스타크넷의 스타크를 가장 쉽게 코린이 기준으로 쭉 설명합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스타크는 이더리움이 한꺼번에 처리하기 벅찬 거래를 바깥에서 빠르게 처리한 다음 잘 처리했다는 증명서만 이더리움에게 제출해서 안전하게 인정받게 해주는 보조망, 즉 레이어2에서 쓰이는 토큰입니다. 여기서 쓰는 비법이 영지식 증명인데 그 중에서도 스타크라는 방식이고 개발은 카이로라는 전용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빠르고 싸게 처리하되 최종 안전은 이더리움이 보증하는 구조예요. 스타크 토큰은 이 네트워크의 정책을 정하는 표 같은 역할과 수수료, 지불 같은 실사용에 점점 더 쓰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근 급등한 이유는 에어드롭과 초기 물량 유통에 이어 사용처를 넓히려는 정책과 주요 거래소 상장 확대, 그리고 레이어2 전체 테마에 돈이 들어오면서 관심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다만 잠금 해제 일정, 즉 베스팅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는 구간에서는 흔들림이 커질 수 있고 중앙화 비중이 아직 높은 편이라 이 부분도 시장이 민감하게 봅니다. 요약하면 스타크는 성장형 자산이고 핵심은 실제 사용량이 늘고 있나 그리고 탈중앙화 계획이 실제로 진행되나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겁니다. 이제 아주 기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전 세계가 같이 쓰는 블록체인이라 분빌 때는 수수료가 비싸지고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레이어2입니다. 레이어2는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바깥에서 계산을 다 끝내고 영수증만 본사에 올려 결산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타크넷은 그 레이어2 중 하나고 영수증을 만드는 기술로 스타크를 씁니다. 스타크는 수학적으로 내가 이 계산을 정확히 했다는 것을 데이터 전부를 보여주지 않고도 증명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투명하고 빠르고 장기적으로는 양자 컴퓨터에도 강하다는 점이 자주 언급됩니다. 다만 이 생태계의 앱 개발 언어가 솔리디티가 아니라 카이로라서 처음 진입하는 개발자에게는 약간의 문턱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성능을 더 뽑아내기 쉬운 설계를 선택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타크 토큰의 역할을 쉬운 말로 정리하면 첫째, 네트워크 정책 표결에 쓰이는 거버넌스 토큰, 둘째, 수수료 지불에 점점 더 쓰이도록 하는 실사용 토큰, 셋째, 생태계 보상과 그랜트 같은 인센티브에 쓰이는 예산 토큰입니다. 총 발행량은 100억 개로 고정이며 2024년 대규모 에어드롭으로 초기 유통이 시작됐고 2025년에도 팀과 투자자, 생태계 물량의 잠금 해제가 일정에 맞춰 열립니다. 그래서 가격 차트만 보지 말고 해제 캘린더를 같이 봐야 합니다. 왜 오르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단기 답은 상장과 이벤트 때문일 때가 많고 계속 오를까요라는 질문의 답은 온체인 지표가 말해줍니다. 여기서 온체인 지표란 이 네트워크에 묶여있는 자산 총액인 TVL, 하루 거래 건수, 평균 수수료 수준, 활성 지갑수, 메인 체인에서 이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자금 흐름 같은 숫자입니다. 이 숫자들이 몇 주, 몇 달에 걸쳐 꾸준히 우상향한다면 단순 반짝이 아니라 사용자가 붓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장 직후에만 튀고 바로 시들해지면 이벤트 소멸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적인 구조도 투자 포인트입니다. 스타크넷은 트랜잭션을 묶어서 처리하고 증명서만 이더리움에 올리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수수료가 낮고 확정 속도가 빠릅니다. 또 계정 추상화라는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있어 지갑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끝이라는 불편을 줄이고 자동 결제나 소액 결제 같은 사용자 경험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시퀀서와 프로버라고 부르는 핵심 부품이 비교적 중앙에 모여 있어서 장애가 나면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정책 변경도 아직 재단과 개발사가 주도하는 비중이 큽니다. 이 부분은 점진적 탈중앙화 로드맵으로 개선하겠다는 공표가 이어지고 있고 실천 속도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쟁 환경도 꼭 알아야 합니다. 같은 이더리움 보조망 중에서 옵티미즘과 아비트럼은 속도와 비용이 낮고 EVM과 호환이 높아 개발자가 바로 넘어오기 쉬운 장점이 있고, 폴리곤의 GK 계열이나 베이스 같은 체인들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스타크넷은 BVM 대신 성능 지향을 택했고, 스타크라는 증명 방식을 무기로 삼습니다. 또 범용 레이어 2와는 별개로 솔라나처럼 자체 속도로 승부하는 레이어 1도 경쟁자입니다. 결국 시장은 누가 더 싸고 빠르며 누가 더 많은 사용자와 앱을 모았는가로 갈립니다. 그래서 스타크의 핵심 체크 포인트를 외우기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지표입니다. TVL, 거래수, 활성 지갑, 평균 수수료, 브리지 유입량이 지난달 대비 어떻게 변했는지 주간 단위로 확인합니다. 둘째 캘린더입니다. 잠금 해제 일정과 대형 정책 표결 일정, 주요 파트너 발표 일정 앞뒤로 변동성이 커지므로 평소보다 포지션을 가볍게 가져가거나 관망하는 선택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셋째 구조입니다. 시퀀서와 프로버의 탈중앙화 진척, 가스 수납을 ETH에서 스타크로 얼마나 확장했는지, 수수료를 소각한다든지 보상으로 돌린다든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핍니다. 넷째 경쟁입니다. 같은 기간 다른 레이어2의 지표와 비교해서 점유율이 늘고 있는지 보며 대형 디파이나 게임, NFT 프로젝트가 실제로 올라오고 있는지도 체크합니다. 다섯째 리스크 관리입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숫자로 손절을 미리 정해두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초보일수록 레버리지는 피하고 현물 또는 낮은 비중으로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제 단타 관점에서 실전 팁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부용입니다. 첫째, 모멘텀 추종은 거래량이 평소의 몇 배로 터지며 예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할 때만 소액으로 따라붙고, 돌파선 아래로 떨어지면 미련 없이 자릅니다. 둘째, 조정 매수는 근본 악재가 아닌 과열 해소로 30% 안팎 눌린 구간에서 과거 지지대 근처를 분할로 접근하고, 목표 수익도 10에서 20% 같이 짧게 잡습니다. 셋째, 이벤트 회피는 베스팅 해제일, 대형 상장, 중요한 정책 투표 전후에는 아예 쉬는 것도 전략이라고 마음속에 적어두세요. 넷째, 공통 원칙은 진입 전에 종이든 메모앱이든 가격과 수량과 손절선을 적어두고 감정이 개입되기 전에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이제 투자 가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기술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GK 스타크라는 차세대 증명 방식을 쓰고 계정 추상화 같은 사용자 경험 개선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둘째, 레이어2 테마의 한 축으로 대형 거래소 상장이 넓고 글로벌 유동성이 탄탄합니다. 셋째, 가스 수납을 스타크로 확대하면 토큰 실사용 경로가 강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넷째, 에코시스템이 빠르게 성장하면 디파이 수수료, 브리지 수수료처럼 실적 성격의 숫자가 쌓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단점과 리스크입니다. 첫째, 중앙화 의존이 아직 큽니다. 시퀀서와 프로버가 분산되기 전까지는 구조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둘째, BVM이라 개발자 진입 허들이 있습니다. 브릿지나 변환 도구가 도움이 되더라도 솔리디티 그대로 복붙은 어렵습니다. 셋째, 베스팅 해제 일정에 따른 공급 압력입니다. 큰 해제일 전후에는 흔들림이 클 수 있습니다. 넷째, 경쟁 심화입니다. 옵티미즘, 아비트럼, 폴리곤의 GK, 베이스, 그리고 솔라나까지 사용자와 TVL을 두고 경쟁합니다. 다섯째, 정책 불확실성입니다. 수수료 분배, 소각, 보상 구조 같은 핵심 파라미터는 거버넌스 결과에 따라 가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간단히 읊어드립니다. 첫째, 국내 거래소 공지에서 상장 마켓, 입출금 지원 네트워크, 유의 종목 여부를 확인합니다. 둘째, 해제 캘린더를 달력에 표시하고 큰 날짜 전후엔 보수적으로 움직입니다. 셋째, 주간 지표표를 만들어 TVL, 거래 수, 활성 지갑, 평균 수수료, 브리지 유입량을 기록합니다. 넷째, 탈중앙화 로드맵 슬라이드를 찾아 분기별 진척을 체크합니다.
다섯째, 포트폴리오 비중은 성장형 테마 합산 5에서 10% 이내에서 시작하고 수익이 나도 분할로만 늘립니다. 여섯째, 레버리지는 배우기 전까지 금지라고 정해두세요. 마지막으로 시나리오를 그려봅니다. 낙관 시나리오는 대형 앱이 올라오고 TVL과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며 수수료도 안정되고 시퀀서와 프로버의 분산이 눈에 보이는 속도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GK 레이어2 대표라는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습니다. 기준 시나리오는 성장하지만 경쟁도 치열해서 점유율은 크게 변하지 않고 시장 장세에 따라 같이 오르내리는 그림입니다. 보수 시나리오는 탈중앙화가 지연되고 지표가 둔화하며 해제 물량이 계속 압력을 주는 경우로 상장가 대비 박스권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스타크는 기술 야망이 크고 성장성도 있는 레이어2 토큰이지만 진짜 가치는 지표와 캘린더가 결정한다. 가격보다 먼저 사용량이 늘고 있나와 구조가 더 분산되고 있나를 확인하는 습관이 수익과 손실을 가릅니다. 마지막으로 초보자 안내문을 붙입니다. 첫째, 소액으로 시작. 둘째, 분할로 접근. 셋째, 숫자 손절을 사전에 입력. 넷째, 이벤트 전후에는 한 박자 쉬기. 다섯째, 레버리지는 나중에 공부가 끝나도 안 쓰는 선택이 훨씬 많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락업 해제 주요 날짜와 최근 4주 TVL 거래 활성 지갑 추이를 직접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리서치에서 또 만나요.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 여러분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